자, 한국사 9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남겼던 영상 속에 그 안에 있는 문제의 답도 다들 비밀 댓글로 잘 썼죠? 안 쓴 사람들은 불이익 갈 수 있으니까 꼭 쓰세요. 지금이라도 수업 듣고. 자, 이번 시간에는 무장 독립전쟁에 대해서 볼 건데, 무장 독립전쟁은 주로 만주와 연해주 지방에서 이루어졌고, 나중에 만주 지역이 일본에 의해서 만주국으로 일본에 점령을 당하면서 저쪽 점차 중국 본토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무장 독립투쟁이 만주 연해주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1910년대부터 이미 대한민국의 뭔가 독립운동가들은 그곳에 기지를 만들어 놨었죠. 기억날 겁니다. 신민회가 만든 신안촌이라던가 그 외 뭐 중강단, 뭐 간민회, 건업회 같은 거 교과서 167페이지 지도 보면 나와요. 1910년대에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그런 무장 독립투쟁을 준비하는 시기였고, 뭐 계속 활동을 했었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 게 1920년대부터입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3.1운동의 결과 독립을 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리고 3.1운동의 결과 민족 자결주의 아무리 미국이 외쳐봐야 뭐 러시아 레닌이 아무리 뭐 약소민족 도와주겠다고 해봐야 어차피 독립은 우리 힘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기도 했었고, 또 그런 3.1운동 이후에 독립에 대한 열망이 아직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주 연해주에 있는 독립군 부대로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독립군 부대의 무장투쟁이 더욱 활발해져요. 그 이전보다. 자, 그래서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독립군 전쟁, 독립군이 일본군을 무찌른 전투. 자, 요거부터 시작을 하죠. 봉오동 전투. 얼마 전 영화로도 나왔었죠. 자,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에 일어난 일인데, 그 이전에 만주에 있었던 독립군들이, 자, 여기에 있었던 독립군들이, 여긴 연해주죠. 독립군들이 여기 남록강이랑 두만강을 넘어서 끊임없이 요 안에 있었던 일본군 경비초소라던가 경찰서라던가 작은 군부대 등등을 계속해서 게릴라전으로 치고 빠지고 가니까 일본 애들이 와 이것들 안 되겠다 하고 군대를 보냅니다. 이름도 뭐 이렇게 써있죠. 월강 추격대대라 그래요. 그래서 일본군 대대급 한 2,300명 정도가 뭐 월강, 담을 넘는 걸 월담이라고 하죠. 강을 넘어서 독립군을 추격하는 대대예요. 그냥 별거 없죠. 월강 추격대대가 독립군을 잡겠다고 위로 올라옵니다. 자, 위로 올라온 요 일본군 부대와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외에, 왜 여기 플러스 알파라고 써놨죠? 교과서 보면 나옵니다. 요거 외에 안무라고 하는 사람의 국민의군, 최진동의 뭐 군무도독부군 등등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많은 독립군 부대가 연합해서 일본군 월강 추격대대랑 전투를 벌이고 거기서 일본군을 봉오동에서 개박살낸 승리한 사건, 그게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자, 봉오동 전투가 일어나자 열받은 일본은 일개 대대급 병력으로는 어림도 없겠네? 한 2만 명씩 보내자, 사단급 이상 병력으로 보내자 하고서는 병력을 이쪽으로 파견하기 위한 작전을 하나 짭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의 땅이지만 여기는 중국 땅이잖아요, 만주는. 근데 남의 나라에 수만 명의 병력을 그냥 넘어올 수 없죠. 명분도 없이. 그래서 일본이 사건을 하나 만들어요. 그 사건이 뭐냐? 당시 이쪽 지역에 일본군 영사관, 대사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영사관을 당시 여기서 활동하고 있었던 떼강도들이 있었어요. 떼강도. 그냥 강도떼예요. 그냥 도적대들. 마적단이라고 하는 떼강도들이 있었는데 그들로 하여금 여기를 공격하게 해요. 일본 영사관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 애들이 얘기하는 거지. 우리 영사관이 피해를 받았으니 그 마적단을 소탕하기 위해, 떼강도를 소탕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야겠다 하고 그 명분으로 군대를 우르르 파견합니다. 파견하고 여기 온 일본 군들이 여기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죠. 독립군을 토벌하면서 동시에. 자, 이때 요 마적단 여기를 치게 하는 사건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혼춘 사건이에요. 혼춘 사건. 혼춘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일본군이 우르르 넘어오게 되고,
그렇게 넘어온 약 2만 5천 명 정도의 일본군 중에서 약 5천 명 정도 일본군 대병력과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군 플러스 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아까 싸웠던 분들이 다 플러스 알파에서 일본군 병력과 싸운 전투 약 열흘간 싸우죠. 열흘간 뭐 어랑촌이라던가 뭐 백운평, 뭐 완루구 등등에서 싸웠는데 그 전투들을 통틀어서 청산리 대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본군 측의 기록과 우리군 측의 기록이 약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결과는 일본의 승리가 아닌 독립군의 승리였다. 독립운동사에 가장 빛나는 큰 대첩이죠. 자, 대대경력 병력 보냈다가 크게 깨졌어. 그래갖고 안 되겠다고 더 크게 보냈는데도 또 깨졌어. 열받은 일본이 뭘 일으킵니까? 간도 참변이라는 걸 일으켜요. 사실 간도 참변은 똑같이 20년 10월이고 이것도 20년 10월인데 이게 조금 더 빨라요. 보동전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혼춘 사건을 일으켜서 만주로 병력을 2만 명 이상 파견을 하고 그 2만 명 이상 파견된 애들이 만주 지역의 독립군 근거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한인을 학살하기 시작했고 요때 올라온 병력 중에 일부가 청산리 대첩을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 열흘 정도는 더 빨라요. 근데 문제는 청산리 대첩에서도 패배하면서 요 간도 참변이 청산리 패배 이후 어떻게 됐겠어요? 훨씬 악랄해진 거죠. 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독립군 전쟁사에 크게 빛나는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수적으로 그 뭔가 무기적으로 밀려서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뭐 힘이 셌으면 이때 올라온 참변 일으키는 일본군 부대를 다 물리쳤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둬놓고도 이런 잔혹한 짓을 당하고 결국은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버티지 못하고 다른 데로 떠나게 됩니다. 자, 어디로 떠나느냐? 자, 요 위쪽에 교과서에 보면 밀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밀산부. 그 밀산부 지역으로 이동해서 러시아를 향합니다. 러시아로. 자, 러시아로. 왜 러시아로 향하느냐? 당시 러시아는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소련을 건국했고 그 소련이라는 나라는 지난 시간에 366 때 얘기했을 거예요. 약소민족을 돕겠다라고 레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믿고 독립군들이 러시아로 넘어가요. 러시아로 넘어가면 러시아 군부대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당시 러시아 공산당 군대를 빨간 군대, 적군이라고 부르고 그에 맞서는 러시아 황제의 군대. 그러니까 황제는 자기 나라 지키려고 하고 내가 황제 하려고 하고 공산당은 황제 쫓아내고 공산주의 국가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시 공산군을 적군이라고 불렀고 황제군을 백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러시아 적군을 믿고 얘들의 도움을 받겠다고 올라갑니다. 러시아를 향해서. 근데 올라가기 전에 독립군 부대가 되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여러 부대가 일단 어디서 모이느냐? 밀산부에서 집결을 해요. 그리고 밀산부에 모여갖고 거기서 뭘 만드느냐? 거기서 독립군 연합부대인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대한독립군단. 요랑 좀 다르죠. 한 글자 더 들어가요. 대한독립군단을 만들고 거기에 총재는 서일 그리고 부총재로 뭐 김자진, 홍범도 등등이 부총재로 그러니까 부사령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밀산에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러시아 자유시까지 이동을 합니다. 자유시 뭐 대전시, 평택시 하듯이 자유시예요. 자유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유시에 갔는데 여기에 두 글자가 더 붙죠. 자유시 참변이라는 걸 당해요. 이게 뭐냐? 당시에 여기서 출발한 여러 독립군들이 밀산에 모여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자유시까지 이동을 해요. 뭐 이때 이제 일부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김자진 장군 같은 사람들은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여기 안 가요. 네, 홍범도는 여기까지 가요. 이렇게 가고 여기저기서 가고 뭐 이쪽에 있었던 공산주의자 군대들도 옵니다. 뭐 자유대자라던가 뭐 여러 가지 공산주의 군대들도 오는데 요 안에서 자유시 안에서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의 지휘권을 누가 갖느냐를 갖고 상해 쪽 공산주의자들과
요쪽 지역 공산주의자들이 서로 싸움을 하게 돼요. 내가 가져가자. 즉 공산주의자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내분 속에서 러시아 적군이 개입을 해서 빨간 군대가 개입을 해서 우리나라 독립군을 무장해제시킵니다. 무슨 뜻 무장해제는? 총 다 뺏어가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독립군들이 왜 이래 했는데 독립군들한테 적군들이 총을 쏘고 체포하고 해서 이 당시 사망자도 수십 명, 수백 명, 실종자도 수십 명, 포로로 잡힌 사람도 수백 명 해서 1000명 이상의 독립군들이 피해를 당합니다. 이 사건이 자유시 참변이에요. 되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간단하게 이 어려움을 피해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유시에 모였는데 여기서 일이 발생하죠. 공산주의자자들 간에 지휘권 다툼이 벌어져요. 공산주의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쪽 파 공산주의, 저쪽 파 공산주의, 공산주의도 세력이 나눠져 있었어요. 걔들끼리 싸운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간의 지휘권 다툼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누가 개입을 했다? 러시아 빨간 군대 적군. 러시아 적군의 개입이 있고, 요 개입은 뭐 중간에서 말로 타이는 게 아니라겠죠? 무장해제시키고 총 쐈어요. 적군의 개입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죠. 이때 여기 있는 요 홍범도 장군도 러시아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이 결과 독립군 여기 요 앞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디서 대한독립군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밀산부에서 먼저 집결을 했다고 했죠? 밀산부에서 집결하고 여기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때 대한독립군단의 인원수가 약 한 4,000명 정도 됐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여기서 한 수백 명이 사상당했으니 피해가 어마어마하겠죠. 물론 얘들이 올라오고 거기서 더 합쳐진 사람도 많이 있었고 올라간 사람이 올라가다 말고 김자진처럼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아무튼 독립군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력이 크게 약해진다. 독립군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자, 큰 타격을 받으면서 일부는 홍범도처럼 러시아에 남게 되고, 참고로 홍범도 장군은 그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소련 사람이 돼버려요. 그냥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스탈린이 자, 러시아가 이렇게 기른 나라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자유시참 여기 있었고 홍범도는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스탈린이 소수민족 중에 조선족들을 다 이쪽으로 옮겨놔요.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있고 카자흐스탄 있는 쪽.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75세의 나이인가로 그냥 여기서 돌아가시죠. 현재 무덤도 우리나라에 없고 여기 있어요. 뭔가 되게 씁쓸하죠? 요렇게 큰 전과를 올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장군이었는데 여기 올라가서 이런 참변당하고 스탈린에 의해서 이쪽 가서 흔히 여기 사는 요렇게 요 당시 끌려간 여기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고려인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죠. 자, 독립군의 큰 타격. 그리고 일부는 거기서 탈출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만주로 복귀하게 됩니다. 물론 누구만? 일부만. 아무튼 타격이 되게 심했다. 자, 여기까지가 크게 한 달락이에요. 크게 한 달락. 자, 1910년대에 독립군들을 양성하고 일본과 전쟁하기 위해서 1910년대 독립군 기지 건설에 뭔가 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3.1운동 이후에 독립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일본과 전쟁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걸 토벌하기 위해 올라온 일본군들을 크게 물리친 전투 두 개가, 하나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홍범도를 얘기하면서 뭔가 약간 서운한 사람들 있죠. 플러스 알파입니다. 연합군 부대예요. 그리고 청산리 대처. 자, 이거에 대한 분노로 일본이 매우 잔인하게 간도참변을 일으켰고, 만주에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웠었던 독립군들이 어디로 이동을 해요?
잘시로 이동을 했지만 여기서 러시아의 배신과 러시아 적군의 배신과 공산주의자들 간의 지휘권 다툼으로 인해서 독립군들은 큰 타격을 받고 일부는 러시아에 일부만 만주로 다시 복귀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큰 하나의 단락이에요. 자, 이렇게 만주로 돌아왔습니다. 만주는 뭐 초토화가 돼 있었겠죠? 이때 간도참전으로 죽은 조선 사람들만 3,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자, 그런 만주 땅에 돌아와서 그래도 독립군을 했었던 유망한 사람들, 그리고 만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각종 조선 사람들,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보자 하고 다시 만주에 한인 공동체를 조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삼부예요. 삼부. 자, 요 3부부터는 요거를 지우고 다시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이어서 봅시다. 자, 3부. 만주 지역에 1920년대 그런 자유시참변까지 겪었었던 그런 어려움을 딛고 만주 지역에 다시금 만든 한인 자치 조직들입니다. 무슨 뜻이냐?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여기 뭐 남만주, 뭐 북만주, 뭐 동만주, 요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정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부, 나라.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누가 교과서는 신민부가, 여기는 정의부가, 여기는 참의부가 표현이 좀 그런가?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살고 있는 한인을 관리하는 자치 정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부가 총 몇 개였다? 3개였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대부분 23년에서 25년 사이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1923년에서 25년. 자, 요때 만들어진 요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를 바탕으로 다시금 여기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세력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차피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같은 한민족인데 왜 3개로 갈라져 있느냐? 우리 하나로 힘을 합쳐보자 하고 요 3부를 하나로 뭉치고자 하는 3부 무슨 운동? 통합운동이 일어나요. 3부 통합운동이. 자, 요렇게 3부 통합운동을 벌이는데, 자, 3부 통합운동.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왜? 사상과 뭐 뜻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일본의 방해도 엄청나게 심했기 때문에 쉽게 하나로 합쳐지지 못해요. 이 당시 제일 유명했던 일본의 방해가 뭐냐? 미스야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미스야 협정. 자, 요 시기에 미스야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스야. 요 미스야가 누구냐면 조선 총독부의 경무국장, 뭐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청장, 뭐 그쯤 되겠네요. 경찰청장 혹은 뭐 그 당시에는 검사가 따로 없었으니까 그냥 아무튼 치안 쪽을 담당하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조선 총독부에서. 그 미스야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과 뭔가 약속을 하나 해요. 당시 중국은 땅덩이가 워낙 크니까 요 큰 땅덩어리가 크게 3개의 세력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는 국민당 세력, 요건 우리나라로 따지면 민족주의 세력, 그리고 공산당 세력, 그리고 군벌이라고 해서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들 세력. 여기 당시 만주 지역에 있었던 군대의 짱이었던 만주 군벌이 있어요. 이 만주 군벌과 미스야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딜을 한 거야. 뭐라고 딜을 하냐? 요쪽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만주 군벌들, 만주에 있는 중국인들이 잡아서 일제에 넘겨주기로 한. 즉 독립군을 얘들이 잡겠다고 한 거야. 즉 앞으로 독립운동가들은 이렇게 넘어온 일제 경찰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만주 군벌들도 피해 다니게 하는 거지. 얼마나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래갖고 그 힘든 와중에 그 3부 통합운동은 열심히 했었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2개로 합쳐집니다. 2개로. 하나로 합치려고 했었는데 합쳐진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뜻이 맞지 않았던 일부 사람들이 나와서 따로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2개가 뭐냐? 하나는 혁신의회.
또 하나는 국민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유시천명까지 당하고 간도천명까지 당하고 이런 힘들었던 상황에서도 다시금 일으켜 세우려고 만주 지역의 자치 정부를 만들었다. 그게 몇 개다? 3개다. 그래서 3부. 그리고 그 3부는 일본이 만주 군벌과 맺은 미세 협정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3부 통합운동을 벌였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로 합치지는 못하고 요렇게로 통합되었다. 자, 요 혁신후에는 위치가 북만주, 즉 만주 위쪽 지역을 주로 관리하고 있었고, 요 국민부는 그럼 어디겠어요? 남쪽인 남만주를 관리하고 있었겠죠. 자, 국민부는 남만주. 자, 요 혁신후에는 또 뜻이 맞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서 금방 해체가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해체가 되고 새롭게 혁신후에 있던 사람들이 일부 나와서 뭘 만드느냐? 한국 독립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앞으로 이런 이름이 자꾸 나와요. 비슷한 게. 여기 한국 독립당도 있고 저 아래쪽 중국 본토에서 만든 한국 독립당도 있고 나중에 우리나라 해방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한국 독립당도 있어요. 다 다른데 뭐 그거를 일일이 다 구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자, 혁신의회가 해체되고 그들이 다시 만든 게 한국 독립당이다. 그리고 국민부는 해체되고 다시 만든 게 아니라 국민부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국민부와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 같은 노선에 있는 다른 단체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 조선 혁명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은 국민부에서 조선 혁명당으로 가는 거는 실선인데 혁신의회에서 한국 독립당으로 가는 건 점선일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부에서 조선 혁명당은 이게 없어지게 생긴 게 아니라 요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다가 요게 사라지면서 요게 모든 걸 다 이어받은 거니까. 하지만 요거는 요게 사라지고 새롭게 만든 거예요. 뭐 굳이 몰라도 됩니다. 자, 그냥 혁신의회 계열이 한국독립당, 국민부 계열이 조선혁명당이다. 그리고 요런 자치 정부들은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예하 부대를 만들죠. 그 부대 이름이 한국독립당의 예하 부대는 한국독립군, 조선혁명당의 예하 부대는 조선혁명군. 간단하죠? 자, 그래서 북만주 지역에서는 한국독립당 예하부대였던 한국독립군이 일제와 싸우고 남만주에서는 조선혁명당 예하부대인 조선혁명군이 일제와 싸웠다. 자, 요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자, 요거는 이제 1929년대예요. 29년도 삼부통합이 29, 30, 31년이 되면서 갑자기 만주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야? 경제대공황을 겪은 일본이 살기가 힘들어지자 집어를 개못 준다고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만주를 침략을 해요. 만주사변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여기 만주 군벌이 독립군을 잡아다가 일본에게 넘겼었죠. 근데 여기 지역을 일본이 쳐들어왔네? 이제는 중국과 일본이 절대로 협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쳐들어온 나라니까. 자, 적의 적은 친구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이 손을 잡게 됩니다. 그동안은 얘들이 이쪽 저쪽 간 보면서 지들 입장만, 지들 이익만 챙겼다면 이제는 얘네들이 완전 왼수가 되면서 이렇게 친해져요. 그래서 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난 다음부터 요 한국 독립당의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은 누구와? 중국과 서로 힘을 합쳐서 일제와 싸우게 됩니다. 독립군의 양상이 약간 바뀌었죠. 중국과 협력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거를 요 아래쪽에 좀 더 자세히 써보죠. 자, 북만주에 있었던 한국 독립당은 누구와 연합을 하게 되느냐? 중국 호로군이라고 하는 호로. 뭔가 발음은 별로죠? 호로 들어가는 되게 나쁜 욕이 있어서. 근데 이 호로군은 처음에는 일제가 만주 지역의 철도를 지키기 위해 만든 철도 경비대죠. 철도 경비대. 근데 만주를 일본이 쳐들어오자 일본군이 일제가 만들었던 호로군이 여기 좀 한국 호로군이라고 전하네. 중국 호로군.
포로군이 더 이상 일제를 위해 철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제와 싸우는 항일 부대로 바뀌어요. 요 중국 포로군과 한국 다이큐 오타야. 한국 독립군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일제와 싸웁니다. 당시 한국 독립군의 사령관은 지청천 장군이었죠. 자, 그리고 조선혁명군은 또 다른 부대입니다.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이라고 하는 요 부대와 힘을 합쳐서 항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당시 조선혁명군의 사령관은 양세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자, 요렇게 해서 일제와 열심히 싸우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승리를 많이 거둬요. 독립군의 3대 대첩하면 보호동전투가 있고 청산리 대첩이 있고 또 하나가 바로 대전자령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대전자령. 그거를 여기서 해요. 여기서. 그래서 요 한국 독립군과 중국 포로군의 합작 둘이서 일궈낸 큰 전투가 뭐냐? 하나는 쌍성보 전투. 쌍성보 전투와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 요게 큰 전과를 올린 전투고, 요 조선혁명군과 중국 의용군의 합작품으로는 어디? 영릉가 전투가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 전투를 통해서 일본군한테 전리품을 엄청나게 많이 얻어보는데 요 전리품을 네가 갔냐 갖고 서로 싸우는 바람에 둘이 갈라지게 되죠. 아무튼 이게 문제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크게 승리를 했었다. 자, 요렇게 계속 싸우는데 싸우다가 만주가 어쨌거나 지금은 여기가 만주국이라고 하는 일본 애들이 만주사면 일으켜서 여기를 점령한 다음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 세워요. 일본의 꼭두각시 나라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일본 땅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싸우고 있지만 여기서 싸우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1930년대 초중반에 34년인가 그럴 거예요. 지청천을 비롯한 한국 독립군 세력의 일부는 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김구에게 합류합니다. 상해 임시정부에 합류를 해요. 김구라고 하긴 좀 뭐하다. 중국 본토에 있었던 독립운동 세력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혁명군은 여기서 열심히 잘 싸우고 있다가 양세봉이 죽어요. 전사합니다. 전사하면서 세력이 조금 약화돼요. 약화되지만 그래도 여기서 끝까지 싸우다가 나중에 일부는 소련으로 넘어가고 일부는 밑으로 넘어가는, 즉 여기까지가 30년대 중반까지가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전쟁 끝입니다. 자, 다시 요렇게 삼부 통합운동을 통해서 혁신의 국민부가 만들어졌고 예하 부대로 요런 게 생겼는데 만주 사변이 일어나자 요 독립군 부대는 중국과 연합해서 일본과 싸우게 된다. 이렇게 혁혁한 전과를 올린 전투가 있었지만 결국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한국 독립군 세력이었던 지청천을 비롯한 일부 세력은 중국 본토로 내려오게 되고 조선혁명군도 양세봉이 사망하면서 전사하면서 세력이 약해졌고, 그렇지만 여기서 끝까지 더 싸우다가 돌아가게 된다.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요게 만주 지역에서까지의, 만주 연해주 지역에서까지의 무장 독립 전쟁입니다. 한참 후에 한 4-5시간 후에는, 4-5차 이후에는 요 중국 본토로 내려온 독립군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김원봉의 뭐 의용대라던가 지청천의 한국광복군이라던가 등등 부대가 되어서 어떻게 일제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렇게 끝나면 너무 내가 지금까지 뭘 들은 거지 할 것 같으니까 요걸 지우고 키워드만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가 원래 제일 복잡한 부분이에요. 지금 얘기한 거는 그 복잡한 것을 진짜 한 고3 수준의 내용을 한 중1 수준으로 다 줄여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다시 또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정리를 한번 또 해볼게요. 지명과 뭐 사건 그런 걸 바탕으로. 자, 지우고 다시 봅시다. 자,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하기 전에 좀 전에 얘기를 하나 깜빡한 게 있어서 번외로 하나 얘기하면 아까 홍범도 장군은 소련 사람이 되어서 저쪽 어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서 거기서 고려인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죠?
이게 퀴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면으로 안 나와요. 화면으로 안 나오고 내가 지금 말로 하는 거니까 요 문제에 대한 답을 적으면 됩니다. 현재 홍범도 장군의 무덤은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홍범도 장군의 무덤이 있는 나라를 비밀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수는 5글자 국가네요. 5글자. 자, 그 나라를 쓰세요. 자, 그럼 김자진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자진 장군은 자유시까지 안 갔죠? 밀산부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신민부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다가 혁신회를 만드는 데까지 있었어요. 혁신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진 그 사이에 자신의 부하였던 사람에게, 이름이 뭐더라? 부하였던 사람에게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 부하가 공산주의자였죠? 그래서 공산주의자 부하에게 암살당해 죽어요. 그리고 아까 내 만주 지역에서 일제가 쳐들어오자 중국군과 연합해서 싸웠던 부대 2개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한국 독립군,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 혁명군. 얘들이 이제 호로군이랑 의용군이랑 합쳐서 싸웠다고 했는데, 요런 큼지막한 2부대 말고도 여러 이제 조그마한 군부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독립군 부대들. 얘네들을 다 하나로 뭉쳐갖고 연합부대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외에 번외로 만든 게 뭐냐? 이름이 동북인민혁명군이에요. 동북인민혁명군. 뭐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는 동북지방이니까 동북인민혁명군이고, 요 안에는 공산주의자든 민족주의자든 뭐 상관없어. 딱 하나만 있으면 돼. 나는 일제가 싫어요.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만든 부대가 동북인민혁명군입니다. 이 인민혁명군이 이름이 뭘로 바뀌느냐? 동북항일연군으로 바뀌어요. 동북항일연군. 이 동북항일연군도 만주에 있었던 일제와 일본군과 엄청나게 싸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교과서에 이 단어가 있기도 한데, 이 동북항일연군에 있었던 군인 중에 하나가 김일성이죠. 김일성. 북한 만든 놈. 김일성. 요 김일성이 동북항일연군에서 일제와 전쟁을 벌이는 독립군 중에 하나였어요. 나중에 동북항일연군이 일제에 의해서 많이 뭔가 그러니까 해체됐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일부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일부는 소련으로 들어가요. 소련으로 들어가. 김일성도 이때 소련을 들어갔던 거지. 그리고 나중에 45년도에 해방하고 난 다음에 소련의 힘을 등에 업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와서 소련의 힘을 바탕으로 북한에서 권력을 잡고 현재 북한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냥 번외로 들으세요. 별로 이 사람이 뭔 일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 얘기했었던 무장 독립전쟁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10년대에 있었던 독립군 기지 건설이 있었다면 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싸웠다. 제일 먼저 무슨 전투부터 나와요? 봉오동 전투부터 나오고, 그리고 무슨 대첩? 청산리 대첩이 뒤이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봉오동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작은 병력은 안 되겠다 하고 올라온 대규모 부대가 청산리 대첩에서까지 패배하면서 대대적인 보복을 단행하죠. 그게 뭡니까? 간도 참변이죠. 뭐 시기적으로는 얘가 조금 더 앞에 있긴 해요. 즉 간도 참변이 이렇게 일어났다면 청산리 대첩은 요 사이 요만큼이 청산리 대첩인 거예요. 자, 간도 참변이 일어나자 더 이상 만주에서 버티지 못했었던 독립군들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자 일단은 밀산부라고 하는 곳에 집결을 합니다. 여기서 독립군 연합부대를 만들죠. 부대 이름은 대한독립군단.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글자 하나 차이 납니다. 대한독립군단 총재를 서일로 해서 부총재로 뭐 김자진이라던가 뭐 홍범도 등등이 있었죠. 밀산부에 모여서 일부는 다시 뜻이 있어 만주로 돌아오고, 일부는 어디로 이동을 해요? 자유시로 이동을 해서 자유시 참변을 당하게 되죠. 러시아 적군의 무장 해제와 공산주의자들 간의 지휘권 다툼으로 인해서 독립군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 자유시 참변을 겪는 그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살아남은 일부 세력은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만주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자치단체 이름이 삼부다. 자, 삼부. 자, 요 삼부를 통합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로 뭉쳐보자 하고 삼부 통합운동을 벌였는데 결국은 두 개로 합쳐지죠. 하나는 두 개의 세력이 되죠. 하나는 혁신의회, 하나는 국민부. 자, 요 과정에서 우리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협정 하나가 있죠. 일본만 피하는 게 아니라 만주 군벌도 피하게 만들었었던 무슨 협정? 미스야 협정.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이 역사 교과서에 나와서 뿌듯할까? 일제 그 조선 총독부의 경무국장 이름이라고 했죠. 미스야 협정이 있으면서 더 힘들었었다. 자, 요 혁신의회는 해체되고 뭘로 바뀐다? 해체되고 한국 독립당으로 바뀌고 국민부는 조선 혁명당이 권한을 이어받게 된다. 자, 각각 예하 부대가 있었다고 했죠. 한국 독립당의 예하 부대는 똑같이 한국 독립군이고 여기는 조선 혁명군이다. 자, 여기 사령관 지청천, 여기 사령관 양세봉. 뭐 양세봉이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원래 딴 사람이었는데 죽고 하면서 양세봉도 조선혁명군의 뭐 사령관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제일 유명한 게 양세봉이니까. 자, 이들은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일본과 싸우기 위해 중국과 연합하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만주사변 이후에는 중국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한 부대가 한국 독립당은 원래는 철도를 지키는 부대였었던 중국 호로군, 그리고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일제와 싸우게 된다. 자, 이때 얘네 두 부대가 이뤄낸 가장 큰 전투는 뭐였다? 쌍성보 전투와 또 하나 대전자령 전투가 유명하다. 자, 그리고 얘네가 있었던 유명한 전투는 영릉가 전투가 유명하고 교과서 보면 하나 더 나오죠. 흥경성 전투라고. 자, 이런 것들이 유명하다. 자, 요렇게 전쟁을 했었고 그 외에 얘네 두 부대 말고도 번외로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은 다 여기 붙어라 해서 만든 항일연합부대. 그게 뭐다? 동북, 중국의 입장에서 여기 동북 쪽이니까 동북 항일연군이라는 것도 있었고 얘네가 얘네도 일제와 열심히 싸웠고 여기 중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요 동북 항일연군 내에 김일성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무장 독립전쟁을 이어갔지만 나중에 요 한국 독립당 세력은 독립군 세력은 중국 본토로 가게 되고 30년대 중반쯤에 그리고 요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죽으면서 세력이 약화됐지만 일부가 계속 만주 지역에 남아서 일본과 유격전, 게릴라전을 펼치다가 나중에 뭐 소련으로 간 사람도 있고 다시 밑으로 내려온 중국 본토로 내려온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전쟁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쯤에 만주가 아닌 중국 본토로 내려간 독립군 부대가 어떻게 싸웠는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요 정도만 순서대로 이 글자가 왜 쓰여져 있는지 이유를 알면서 요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매우 훌륭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고 제가 아까 중간에 문제를 냈습니다. A4 용지로 안 했어요. 이번에는 그거에 대한 비밀 댓글 다세요. 자, 이상입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